어쩌다가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차분하고 겸손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 없는 조용한 모습이라고 한결같이 평가를 받을까? 미국도 그냥 한 나라라는 거. 그냥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커서 그렇지 그냥 뭘 하든 로컬이고 국내라는 거. 분명 미국 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리천장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우리는 어느 건물에 머물러 있든지 항상 실내 환경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인도어 인바이러먼트 퀄리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열 환경, 빛 환경, 음 환경, 공기 환경, 그다음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쾌적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또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처럼 멋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데일라이트 때문에 건축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양산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치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아키텍트가 디자인한 퍼블릭 라이브러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 양산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친환경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춥거나 더워서 실내 냉난방 시스템을 플라스틱 백으로 이렇게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댁 내 천장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주택의 경우 최소 7피트, 약 2.1m 그 천장 높이를 최소로 요구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예를 들어 텍사스, 일리노이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코드보다 약 6인치 높은 7피트 6인치를 최소 높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각 해당 지역의 기후나 요구되는 단열 성능 그리고 창문 크기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어지고 있고, 또한 빌딩 타입별로 요구되는 천장 높이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높은 천장에 익숙한 사람들이 낮은 천장에 있는 건물로 들어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낮은 천장에 있다가 높은 천장에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면 개방감이나 아니면 시원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의 경우, 한옥의 경우 7.5척, 대략 2.25m를 천장 높이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보다 높으면 기고만장해지고 그보다 낮으면 기가 눌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아마도 우리 조상님들은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같은 대도시의 경우 대중 도서관들이 마치 잘 꾸며진 궁전 같기도 합니다. 이런 퍼블릭 라이브러리들의 천장은 웬만한 오피스 3개층 혹시 4개층 높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LA에 있는 게티 센터 아니면은 DC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같은 경우 그 뮤지엄에서 주는 천장 높이의 공간은 전시물들을 더 경이롭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신비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천장 높이가 낮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좀 말이 안 통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반대로 마음의 천장이 더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신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부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존경심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내에서는 아시안 헤이트 같은 인종차별적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이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자에 대한 유리천장입니다. 저는 먼저 사회 유리천장에 대한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천장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30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느끼는 불확실한 미래, 절박감, 막연함, 그리고 유학생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항상 언제나 주중이든 주말이든 낮이든 밤이든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는 시작부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미국 대학 대부분 박사과정에는 퀄리파잉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위 퀄 시험이라고도 하고 박사 자격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저보다 몇 년 정도 미리 와서 있었던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소위 뭐 엄친아 같은 분들이었는데 퀄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애석하게도 모두 공부 중간에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뭐 그들에 비하면 저는 뭐 워낙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항상 이게 학교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연구실 생활이 가시방석 같았고요. 그래서 뭘 해도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알아서 주눅이 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심정으로 등 비빌 곳은 주어진 학업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기에 죽으라고 몇 년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성격이 한국인인데 고분고분하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더 고분고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수시로 했던 말씀이 야 너는 참 겸손하다, 조용하다, 차분하다 뭐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술 한잔 들어가면 거의 뭐 웬만한 코미디언 뺨칠 것 같은 그런 한인 선배들도 학교에선 차분하다, 겸손하다, 조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더군요. 저 무슨 한국 학생들이 공장에서 찍어져 나오는 무슨 사람들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왜 이리도 평이 한결같은지.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저의 경우 박사 자격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치어가는 쯤에서 미국 몇 대학에서 나온 교수 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몇 군데 대학에서 캠퍼스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얼마 뒤 어느 한 대학교의 해당 학과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So,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selected as the first candidate for the position. 와, 뭐 이건 눈물도 핑 돌고 뭐 정말 뭐 기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쁘다고 단순하게 표현하기에는 언제 잘릴 줄 모르는 하루하루를 몇 년간 버티면서 이제껏 미국 유학 와서 고생한 것을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스스로가 뭐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 졸업쯤에서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교수를 하고 싶어 지원하는 졸업생들은 적체가 돼 있었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교수 임용 기회가 많이 캔슬되거나 아니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에게 잡 오퍼를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 학장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예스라는 답을 주셨어요. 참고로 제가 공부했던 연구실은 학생들 15명 그리고 교수님들 5명이 오픈 오피스 레이아웃에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 어떤 대화를 하든 다 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님이 저의 뭐 기쁨에 찬 목소리와 기쁨에 상기된 얼굴을 보시더니 갑자기 빛의 속도로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펜으로 뭔가를 막 갈게 쓰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더군요. Don't say you will accept this offer right now.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 열심히 하겠다고 100번을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이 오퍼를 받지 말라니. 그리고 몇 초 후에 또 한 번 휘갈기면서 어떤 말씀을 쓰셨는데 솔직히 제 눈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해라. 오냐 알겠다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다른 학교 오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일주일 있다 연락 줄게. 와, 뭐 정말이지 뭐 겸손을 미덕으로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저를 올가매고 몇 년을 지낸 저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뭐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 뭐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고 할 걸. 뭐 왜 그냥 그 순간에 제 지도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까? 혹시 이 지도 교수님이 교수로 취업되는 거를 뭐 싫어하는 게 아닐까? 뭐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원망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 학장님께서 이제 막 박사학위 받은 젊은 친구가 욕심도 많고 예의도 없고 실망이구만, 기분 나쁜데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전전긍긍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붙여만 달라, 취소만 하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주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정말 그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렇게 말한 것이 저희 연봉 협상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해당 학교에서도 이번에 우리 기대되는 좋은 박사를 교수를 잘 뽑았다 하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한 주는 뭐 극한으로 달리는 겸손함과 극한으로 달리는 차분함을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제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졸업 때쯤까지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차분하고 겸손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 하나 없는 조용한 모습이라고 한결같이 평가를 받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식 영어 교육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교육이 보통 읽기, 문법, 단어 위주였는데 영어를 시험 보거나 뭐 테스트를 보다 틀리거나 뭐 성적이 낮거나 아니면 지난 성적과 비교해서 점수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영어 못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건 죄다. 고로 엄벌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자동으로 우리 머릿속에 주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영어 소통 곳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올해로 정확히 미국에서 교직 생활을 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뭐 무슨 믿는 구석이 그렇게도 있는지 많은 친구들이 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허풍, 과장이 좀 심할 때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걸러들여야 할 때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한편 외국 학생들의 경우, 특히 한인 학생들의 경우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 친구들의 지역 출신이나 뭐 배경에 상관없이 뭐 비슷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인데 그리고 지나치게 겸손 모드를 지내다 보니까 여러 경우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 내에서 마이너리티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메조리티가 하는 문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모방하려는 모습, 그러지 못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동물입니다. 두려우면 피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면 외면하고 싶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를 제가 만든 낮은 천장에 가둬놓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더 이상 되겠어 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에 아주 작은 방구석 스케일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가둬놓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냥 한 나라라는 거. 그냥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커서 그렇지 그냥 뭘 하든 로컬이고 국내라는 거. 만일 BTS 멤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활동을 한다 하면은 그냥 국내파 가수고, 하지만 BTS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국제적 가수. 웬만한 미국 국내파 가수들한테는 넘사벽 그룹이라는데 이의를 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미국에 계신 많은 한국인 학생들 그리고 교포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면 나도 모르게 이중 국적자가 되셨고 저절로 이중 언어자가 되셨고 아니면 그렇게 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혹은 이 나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인터내셔널 퍼슨입니다. 그만큼 활동의 범위가 그리고 공부의 범위, 관심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게 어우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눈높이를 키우다 보면 세상을 보다 높게 보고 그 다음에 넓게 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보게 됩니다. 분명 미국 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리천장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1980년 당시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 퍼센테이지가 약 20%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리티의 분포가 미국 인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 10년마다 5에서 6% 정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젊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나 제너레이션 Z 세대 인구 분포에 있어서는 그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속한 대학 교육계에서는 한인 총장님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나리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요즘은 미국 내 TV 방송 여러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혹은 한국계 배우, 가수, 그룹, 한국 관련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영화나 드라마에서 약간 우스꽝스럽거나 비중 없는 역할을 하던 한국계 배우들이 똑똑하거나 일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로 바뀌고 있고, 미국 정치계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점점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한인 이민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는 이미 과거로 흘러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곳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의 천장 높이가 우리에게 공간감과 실내 환경 만족도, 업무 생산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듯이 우리들의 마음의 천장 높이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유리천장은 깨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